허리가 아픈 상황에서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병원을 다녀도 그리고 마사지를 받고 도수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색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 지식과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우리 사람에 대한 몸은 하나의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단면으로 전면부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이렇게 두 면이 나뉘게 되는데, 자, 이 두 면을 나눠놓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축이라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이완이라는 힘이 있어요. 자, 수축이 무엇이냐? 근육에 대한 길이가 짧아지고 장력이 세지는 걸 뜻하고요. 이완이라는 것은 근육에 대한 길이가 길어지고 장력에 대한 힘이 약해진다는 걸 뜻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포인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치료를 어디 받을까요? 당연히 허리에 주사치료, 침치료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게 되겠죠. 온열치료 이런 치료들을 받게 될 텐데 치료를 받게 됐을 때 이 허리는 과연 이완이 될까 수축이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완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근데 이완이 되는 게 왜 좋지 않냐라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손바닥을 폈을 때 이 친구를 주먹을 쥔다 가정해 볼게요. 자, 그렇게 주먹을 쥐었더니 얘는 수축이 됐고 얘는 이완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수축된 상태, 손바닥이 수축된 상태에서 손등도 수축할 수 있냐? 못합니다. 이게 우리 몸이 설계된 방식이에요. 이렇게 설계된 방식에서 허리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찜치료, 온열치료를 받고서 이완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전면은 과연 뭘 할까요? 당연히 여기서는 수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축은 몸을 굽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당연히 꼬부랑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어지게 된다면 허리 디스크는 따놓은 단상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자꾸 권위적인 사람들의 말에 맹목적으로 믿고 이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면 내 허리는 절대 남아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왜? 내 허리는 가면 갈수록 약해지면서 오히려 전면으로 쏠리려는 힘이 강해질 건데 그 굽어진 상태로 살기 싫어서 어떻게든 부여잡으려고 당기는 힘 때문에 결국에는 허리에서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권위적인 사람들, 의사분들의 말을 믿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도 의사는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옆집도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나도 잘 살고 싶고 다 같이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2000년대가 돌입하면서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냐면 결국에는 병원도 대마케팅의 시대가 되었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어야 되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되고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사가 되고 병원을 차렸는데 손님이 없으면 나는 굶어 죽는 생존의 법칙에 놓이게 된 거죠. 자, 결국에는 의사가 돼서 남을 살릴 수 있고 남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내가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면 생존에 대한 문제에서 제일 걸리게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마케팅의 시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60년대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편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버스, 택시 뭐 이런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택시 등등 모든 요소들이 너무 편해서 사람들이 걷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치료했던 방식이랑 현재 2000년대에 대한 치료 방식이랑은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치료 방식은 60년대에 대한 치료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방식이 점점 진화를 해와야 되는데 60년대 때 그 방식이 고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된다면은 의료 시스템도 조금씩은 변화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 의료 시스템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의사라는 권위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권위라는 타이틀이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권위의 법칙이라고 해서 권위적인 사람들의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의심이나 의구심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던데, 마찬가지로 권위적인 사람들은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즉 전체 큰 틀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말에는 맹목적으로 믿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치료를 받고 수술이라는 걸 한번 접근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저는 이 수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수술을 절대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수술을 하고 나면 2차 그리고 3차 무조건 이렇게까지는 접근이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 모르기 때문이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렇게 배우고 알려줬던 사람들이지, 이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한번 하고 나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원래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아파서 2차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내 원래 패턴대로 살아가면서 3차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3차 수술을 하게 되니까 이때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수술을 1차, 2차, 3차까지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는 좀 많이 늦었죠. 왜? 이미 3차까지 왔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3차에서라도 알게 되신 분들은 이제 움직임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그러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전면에 대한 힘이 있고 후면에 대한 힘이 있는데, 후면에 대한 힘이 이완돼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앞이 수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몸은 굽어져 가서 허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이제 제일 먼저 멀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제일 고가의 안마의자입니다. 여러분들 안마의자 하면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안마의자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시원하다는 감정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해줘요. 하지만 건강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안마의자는 몸의 뒷부분을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 몸은 전면이 세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진 내 몸은 굽어져 가면서 허리에 대한 통증, 무릎에 대한 통증, 고관절에 대한 통증, 발목에 대한 통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마의자를 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비싼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히 건강적인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기구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감정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시원하다는 감정을 주니까 말이죠. 어찌됐건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 병원,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분들 종아리라는 것은 제2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펌프질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종아리에 대한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절대 근육 이완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있었을 때 몸을 총 4층으로 나눠 볼 거예요. 자, 1층은 종아리, 발가락 쪽에 대한 부분이고, 2층은 허벅지, 3층은 몸통, 4층은 머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1층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느 층이 제일 큰 타격을 입을까요? 당연히 1층이 무너졌으니까 제일 크게 움직이는 거는 제일 꼭대기 층이 크게 움직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종아리에 대한 근육을 마사지해서 근육을 풀게 된다면 제일 꼭대기 층인 4층에 있는 목, 그리고 편두통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더불어서 승모근에 대한 뭉침도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이유 탓에 제가 제일 풀면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를 종아리라고 설명을 꼭 드려요. 종아리에 대한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체간에 대한 중심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그 불안정해진 힘은 자꾸 대칭을 불균형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걸음걸이가 뒤뚱 조금 팔자 느낌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뒤축에 대한 힘은 없어져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잡아주어서 딱 잘 지탱하고 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권위적인 사람들에 대한 말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한 번쯤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의구심을 품고, 그리고 그 이론 방식이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 내가 정말 이해가 되는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실 거고, 두 번 다시는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일도 사라지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질 높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